자, 이에 앞서서 아까 결측 데이터가 있다고 했었죠. 대륙이라는 피처에 23개의 비어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역시 처리를 해야겠죠. 자, 처리를 하려면 이 필나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데이터 프레임의 이 컬럼에 결측값이 있다면 이걸로 채워줘라. NA를 보통 결측값이라고 하는데 NA를 OT로 채워줘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다시 출력을 해보면 이제 결측값이 하나도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이 대륙이라는 거를 결측값을 처리를 했으니까 이 대륙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예를 들면 아시아는 몇 프로, 아프리카는 몇 프로, 이런 정보들이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명령어로 각 대륙별로 몇 개씩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직관적이고 아름다운 방법 중에 하나는 파이 차트를 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트플롯리브의 기본 라이브러리 중에 파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파이의 첫 번째에는 이 값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라벨즈라는 거에는 이 결과의 인덱스의 리스트, 즉 대륙의 요거를 리스트로 만든다는 거죠. 요 두 개는 꼭 입력해 줘야 되는 파라미터이고, 파라미터를 입력해서 이런 식으로 show로 출력을 하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계산된 시각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미니 퀴즈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결측값을 처리하고 특정 칼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봤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정의하고 싶은 분석 방법 중에 제가 탐색하고 싶은 내용은 대륙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그룹 단위, 즉 대륙별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제일 먼저 해볼 거는 이 스피릿 서빙이라는 피처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대륙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그룹 바이를 해줘야겠죠. 대륙별로 그룹 바이를 해준 뒤에 이 피처,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똑같은 거는 이렇게, 이것과 방금 전에 이것은 정확히 똑같은 문법입니다. 자, 여기에 agg라는 함수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여기에 리스트로 정의해 놓은 연산을 각각 적용해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썸만 하면 이 그룹에 썸만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리스트로 4가지를 한 번에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볼 거는
이번에는 간단하게 대륙별 뭐 최소값, 최대값, 합계 이런 것들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걸 할 거예요. 먼저 한국말로 정리를 해보면 전체 평균보다 많은 알코올을 섭취하는 대륙을 구한다고 했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전체 평균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셋의 요 피처의 평균을 구하면 이게 데이터의 전체 평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륙별로 다시 그룹 바이를 해요. 그리고 요 피처의 대륙별 평균을 구해요. 그러면 느낌이 오시죠? 대륙별 평균이 전체 평균보다 큰 대륙만을 출력한다는 얘기죠. 전체 평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체 평균은 4.7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유럽, 그리고 기타 대륙, 그리고 SA 대륙은 전체 평균보다 높다 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이런 것도 구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제일 맥주를 많이 먹는 대륙이 어딘데? 라는 질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룹 바이 대륙을 해주고, 그러면 이번에 알아볼 피처의 대상은 비어 서빙이기 때문에 비어 서빙을 입력해준 뒤에 평균을 구하죠. 근데 여기에 이게 뭐냐? 자, 이게 없으면 대륙별 평균 맥주 소비량이 되겠죠. 에 가장 값이 큰 인덱스를 알고 싶다. 인덱스가 뭐죠? 그룹 바이의 인덱스는 대륙이죠. 그래서 가장 값이 큰 대륙을 구하겠다 라는 게 요 인덱스 맥스의 사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 역시 시각화를 하면 좋겠죠. 지금 알아본 요 몇 가지 중에 제일 처음에 했었던 요 AGG 함수를 적용을 한 결과를 시각화해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두 개는 책에 있는 퀴즈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정보를 시각화하려면 가장 손쉬운 거는 바 플롯이겠죠. 바 플롯으로 먼저 결과를 먼저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각 대륙마다 특징되는 정보들을 이렇게 추이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뭐 유럽, 그 다음으로 소비량이 너무 적어서 눈에 띄는 게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금세 파악할 수 있죠. 자, 이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간단해요. 자, 여기에서 리절트라고 했었죠. AG 함수를 적용한 결과, 이 리절트에서 각 칼럼의 민 칼럼이죠. 민 칼럼에 투리스트를 하면 이게 요 값이 되겠죠. 요거를 리스트로 했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다 리스트 4개를 가져오고 이 값들은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요 4개가 각각 이 렉트라는 거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평균 값에 대한 바 그래프를 나타낼 거고, 컬러는 레드, 그리고 레전드의 라벨은 민이라고 붙이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바 그래프의 두께에 대한 파라미터고요. 인덱스는 여기가 0번, 1번, 2번, 3번 이라는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위에서 AGG를 하고 다음에 요 탐색 내용 그리고 요 탐색 내용에 대해서도 시각화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그래프를 활용을 하는 거고 투리스트 뭐 이런 식의 문법들을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을 하지는 않을게요. 여기에서 하나 특이한 점은 이제 요 점선을 그린 건데요. 요 점선은 요런 식으로 위에서 바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플롯을 추가해 주기만 하면 돼요. 플롯은 어떻게 추가했냐? 요런 범위로 추가를 하겠다 라는 거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색깔이 하나만 다르죠. ELT 바라는 걸로 여러 개를 바를 리스트로 생성을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서 마지막 바는 컬러를 레드로 하겠다 라는 문법을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퀴즈 역시 생략을 하고요. 자, 이제 한 가지 더 알아볼 건데, 통계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통계적 분석은 뭐냐? 지금까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거기서 이런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고, 나는 이러한 조금 더 엣지 있는 정보들을 얻고 싶어 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정보를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와 유럽 간의 맥주 소비량 차이가 날까? 라는 질문이 있을 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림을 그려보거나 평균값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겠죠. 뭐 예를 들어서 맥주 소비량은 30인데 아프리카는 20이더라. 그러면 10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맥주 소비량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보통 하게 되죠. 그런데 데이터 분석에서는 그런 질문들을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으면 최대한 검증하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바로 t-테스트라는 건데, t-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정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집단의 평균,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모집단의 평균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실 거예요. 모집단의 평균처럼 실제 정보를 모를 때 현재의 데이터만으로 두 집단의 차이에 대해서 검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t-테스트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t-테스트는 이제 검정 대상인 두 집단의 데이터 개수가 비슷하면서 동시에 정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
신뢰도가 높은 검정 방식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데이터들은 두 집단의 데이터 개수가 비슷하면서 정규 분포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이걸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예제와 함께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 통계적 방법을 이런 가설에 적용을 해볼 거예요. 아프리카와 유럽의 맥주 소비량 차이가 과연 날까에 대한 거를 이 에스키파이라는 라이브러리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설치가 끝났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아프리카와 유럽 각각의 맥주 소비량을 뽑아내기 위해 여기에서는 대륙이 아프리카인 데이터 프레임만 따로 가져온 거고, 여기는 유럽인 것만 따로 가져온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아프리카라는 요 데이터 프레임의 비어 서빙, 유럽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비어 서빙이 아프리카의 맥주 소비량과 유럽의 맥주 소비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에 요 서브 모듈에 test in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 두 개를 넣으면 test가 실행이 되고, 이거는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 다른 건 분산이 같냐 안 같냐에 대한 파라미터를 추가할 수 있어요. 둘 다 돌려보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실행 결과에 등장하는 T 스태티스틱, 요거는 T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T 테스트의 검정 통계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출력되는 이 P-밸류는 만약 데이터를 새로 샘플링 했을 때 귀무 가설이 맞다는 전제하에 지금 나온 통계량 이상이 또 나올 확률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 P-밸류가 낮으면 가설이 일어날 확률이 너무 낮아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그 기준이 한 0.05나 0.01, 0.001, 이거는 분야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0.01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건 0.01보다 더 낮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거죠. 귀무가설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버릴 것을 예상하는 가설이에요. 조금 말이 어려운데,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집단의 각각의 값이 있을 때 이 test 함수의 실행을 하면 0에 가까운 값이 나올수록 이 두 값의 평균이 아마도 차이가 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예제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스텝에서는 기초 정보를 알아봤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피처 간의 상관관계 탐색을 하는 거를 예시로 들면서 조금 더 자세한 방법을 알아볼 때는 이런 식으로 피처 간의 상관관계를 탐색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봤고, 세 번째 스텝에서는 기초 정보도 알아봤고 피처 간의 상관관계도 알아봤으니 이제 그룹 단위로 내가 알고 싶은 인사이트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의를 해서 풀어나가자
하는 것들을 탐색적 데이터 분석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에서는 통계적인 검정 방법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맛보기로 알아봤습니다.